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각 분야별 직렬 공통으로 심층 면접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시사 이슈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사 이슈가 심층 면접에 있어서 중요한 출제 문제 출제로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분야별로 뭐 공기업 준비생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지방직, 경찰, 검찰, 세무직, 그 다음에 국정원, 대통령 경호실 분야별로 이제 그 심층 면접 준비생분들 코칭해 보면 어디서 제일 많이 힘들어 하냐면 인생관 도출하는 부분에서 힘들어 하는데, 그건 제하고 코칭을 하다 보면 금방 해요. 따라오는데, 이제 심리적으로 제게 부담을 느끼는 게 시사 이슈 정리하는 데서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필기 준비를 할 때 미리 TV 토론 프로그램을 짬짬이 보노라고 해도 잘 안 봐진대요, 그게. 그래서 이제 면접 준비하는 기간 동안 1, 2주 동안 거의 6개월치에 수십 개의 시사 이슈를 정리하고 머리에 넣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준비하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제가 심층 면접 유료 이론 강의 안에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어떠한 시사 이슈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원리에 맞게끔 핵심 쟁점을 잡아낼 수 있는 기법을 훈련을 시켜 드리는데, 그래도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필기 준비생 분들도 심층 면접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제 채널에서 가볍게 보세요. 기출 가이딩 보면서 저런 기출에선 저런 유의사항이 있구나, 이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시사 이슈를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분석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는데, 이제는 멤버십 과정이 생겼죠. 그래서 3만원이면 실제 얼마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DSA 코칭 케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윌땡에서 1년 넘게 운영했던 거, 그거 해보면요, 수험생들이 허투루 돈을 많이 써요. 솔직히 말하면. 쓸데없는데 막 커피 사 먹거나 뭐 영화 보거나 아니면 뭐 음식 먹는데 너무 지출이 많아요. 수험생들이 가만히 보면. 그래 놓고 맨날 돈 없대. 그래서 강의는 막 공유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떨어져요. 돈을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 안 쓸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 커피 하루에 몇 잔이나 먹어요, 솔직히. 제가 예전에 학원가에서 면접 코칭하면, 면접반 총괄하면 수업할 때마다 커피가 막 한 7개, 8개씩 들어와요. 그것도 제가 예전에는 순진할 때는 이거 정성이다 해서 다 먹었어, 억지로. 그래서 제가 커피 중독이 됐잖아요. 저 원래 커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위는 막 상처나고 막. 근데 수험생들이 그런데 쓸데없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근데 제 채널의 멤버십 3만원이에요, 3만원. 3만원이 솔직히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쓸데없는데 나가는 지출 10,000원 정도만 아껴도 구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고 전문가한테 정말 퀄리티 있게 미리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마다. 그래서 멤버십을 꼭 등록해서 보십시오. 진짜 제가 이런 영상 강의 컨텐츠 만들고 제작하고 편집하고 들은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제가 시간당 코칭 비용이 일반 수험생분들 할 때 받는 금액보다 실제로 기업체 자문할 때 더 큰데, 그런 금액들 계산해보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촬영하고 분석하고 유튜브에 무료로 영상 올려드리는데 따르는 비용이 무지막지한데, 그런 건 변론으로 하고, 제가 오픈된 데서 이야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면접 강사들도 따라하죠. 그 다음에 뭐 면접 강사분들이, 공인된 면접 강사분들이 따라하는 건 그나마 나은데, 비전문가들도 막 자기들이 면접 강사 한번 해볼 거라고 보고는 대충 어디서 뺏겨가지고는 카페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해대고 이런단 말이에요, 요즘에 시대가. 그래서 오픈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뭐 국정원의 대통령 경호실은 제가 거기에 대한 가이딩 영상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분야의 면접 기출, 그 다음에 시사 이슈를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매월 3만원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면접 준비할 때 나중에 돈 엄청 쓴단 말이에요. 그 전에 미리 이거를 해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시사 이슈를 미리 다 정리가 된 건데, 그걸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잖아요. 맞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쿠팡 불매 운동은 기업 윤리에 관한 이슈예요. 그래서 기업 윤리에 관한 이슈는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 라돈 침대 사건도 있었고, 혹시 공기청정기 살균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업 윤리가 등장했을 때
이슈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되는 핵심 쟁점과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유사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유료 강의 안에, 시사포격 유료 강의 안에 이거 다 넣어놨거든요. 넣어놨는데, 이번에 쿠팡 불매 운동은 약간 다른 측면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1편에서는 여기와 공통되는 내용들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유튜브 채널에 공개로 올려드릴 거고, 2편은 여기와 다르게 쿠팡 불매 운동에 들어가는 또 다른 요소 부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2편은 멤버십만 볼 수 있게끔, 회원자만 볼 수 있게끔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1편 시작하면, 여기 라던 침대는 혹시 공기청정기 살균 사태와 동일해요. 자, 여기 이게 무슨 사건인지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서치를 해야 된다. 서치하기 싫으면 토론 프로그램 보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 서치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필기준비생분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요약 정리해 준 거 받아먹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공직에 가서 공문서 하나 제대로 분석할 줄 몰라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공문서 있잖아요. 공문서가 내려왔는데 그거를 분석해서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필기는 또 고득점이야. 그럼 나중에 그렇게 해서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사 정보 개통은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필기 과목 공부하듯이 학원 강사분들이 전부 다 요약 정리해 준 거 달달달 외우는 식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가서 일을 못해요. 바보들 만드는 거라니까, 지금 필기시험 제도는.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은 서치하세요. 쿠팡 불매 운동 여러분들이 신문 검색만 하면 신문 기사 뜨고 읽는데 1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1분도 투자를 안 한다면 나중에 면접에서 제대로 된 시험 준비를 안 하겠다는 거 똑같아요. 필기 공부하는데 바빠요. 다 핑계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수다 떨 시간 있어요? 아니면 뭐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볼 시간 있고? 식사하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그 다음에 저녁 먹기 전에 영어 단어 외우고 있지 말고요. 그거 한다고 머리 안 들어요. 그날 기사를 서치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채널 하나 가볍게 한 20분짜리 보고, 쿠팡 불매 운동 검색해서 뭔지 한번 사실관계 보는 거예요. 사실관계. 시간관계상 생략합니다. 뭐예요? 뭐 이제, 뭐 사고도 나죠. 그게 안전불감증이 지금 건물에 사고가 나서 지금 소방관 한 분께서, 화재 속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국가적 손실이에요. 그리고 그 소방관 분들은 그 고도의 그 화재 진압에 있어서 전문가 분들인데, 그런 분들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분 개인으로도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시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막 안전 문제가 많았는데, 이 쿠팡 측에서 이게 쿠팡이 막 몸집을 엄청나게 불렸잖아요. 새벽 배송이라면서 이 배달업체 쪽에서 독점하기 위해서 몸집을 엄청나게 불리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전 문제. 그래서 이제 뭐 안에 건물 시설 안전 문제를 노동자분들이 계속 제기를 했는데 묵살하다가 이 화재가 크게 터진 거고, 그 전에 있어서도 뭐 쿠팡 배달하시는 분들의 과로 부분들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와의 약속 부분에 대해서 불이행 부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서치해 보세요. 알겠죠? 자, 라던 침대는 뭐였냐면, 이 침대가 이제 이 매트리스가 너무 좋은 천연 소재다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방사능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라던 침대 사건은 이 침대 회사에서 일부러 그랬다고 보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땐 제 개인적인 의견상 이분들이 그냥 이게 방사능이 그렇게 나올지 모르고 했다는 의견이 좀 많기도 해요.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고가의 침대를 팔면서 기본적인 방사능, 이런 물질에서 이런 방사능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부실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이건 고의적이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거는 사실관계를 분석해보면. 그래서 공기청정기에 공업용 살균제를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였냐면, 소관 부서가 불명확했어요.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기업에 제재를 못한 거죠. 그래서 기업 측에서는 이게 이제 그 당시 때 대학 교수님을 매수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정황상 보여지는 것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거나 죽었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도 사건이 이제 안 되죠. 그 안에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건 너무 오래된 주제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행태들 이거는 고의성이 좀 짙죠. 이거는 예. 이 당시 때 이 기업이 영국 기업인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국내 연구소도 없애버리고 안전에 관해서 그 당시에 서울대 무슨 교수님께 의뢰를 줬는데 그 교수님이 조작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말이 무성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원론적인 내용, 그러한 팩트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해보시고, 팩트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집단이에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되면 그때는 기업 윤리의식 부분이 완전히 현저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대기업 안에서는 기업 윤리와 관련된 브레이크 제동 장치를 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법률 전문가죠. 그걸 뭐라고 하더라? 제가 까먹었는데 갑자기. 법무부서의 최고 책임자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오히려 막 기업 내 법률 전문가들이 편법을 써서 기업이 그러한 행위를 법에 안 걸리게끔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역할이 아니라 도와주는 역할에서 문제인 거죠. 자, 어쨌든 기업 윤리화된 테마는 중요한 테마고 많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회적인 측면과 내부, 기업체 조직 내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체 조직 내부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노동의 권익에 관한 거고, 이거는 예전에 70년대 때, 그죠? 우리 고도성장기 때 문제가 한창 많이 됐고, 요즘은 거의 없죠. 어떻게 보면. 아직도 있긴 있지만, 옛날만큼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문제가 많이 됐던 건 사회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어요. 기업 윤리는 사회적 책임 부분이 있고, 기업체 내부의 구성원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는데, 기존의 라돈 침대나 혹시 공기청정기 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고, 그 중에서도 소비자 보호 부분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음식점들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그때 충격을 준 게 무슨 뭐 부산인가 어디 음식점에서 음식물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음식물 손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그거를 다시 그 음식 뭐였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다 다시 덮는 게 유튜브에 나와 버렸잖아요. 음식 재활용 얼마나 끔찍해요. 아니 먹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어떤 지연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타액이 다 묻은 거잖아요. 그걸 넣고 넣어요. 그 끓이면은 다 된다 이런 식. 말도 안 되죠. 요즘은 안 그럴 텐데 옛날에 중국집들 진짜 위생이 완전 엉망진창이었어요. 그 예전에 제가 중국집 배달원 했던 사람한테 직접 들은 내용인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기 뭐라더라? 짬뽕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뭐 이러든가 뭘 먹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전부 다 음식 갖고 온 음식물 수거해 온 걸로 재활용한대요. 그게 표가 안 난대. 그렇게 해도. 예전에 제가 이제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그 감자탕 집에 갔는데 감자탕 먹는 데 있잖아요. 무 있잖아요. 무가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가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감자탕 먹을 때 이제 김치를 떠다 먹잖아요. 깍두기랑. 떠다 먹는데 그 깍두기 남은 거를 이제 감자탕에는 김치랑 그런 게 같이 들어가니까 거기다 넣어버렸나봐. 그럼 그게 이제 나온 거지. 이빨 자국이. 제가 놀래가지고 막 과음을 지르니까. 그냥 새거 갖다 줘. 근데 그게 그 통 안에 있던 그걸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짜증나가지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런 거죠. 음식점에서 제일 많이 일어날 수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개인 인생 엄청 철저하게 따지는 분도 분명히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일부 음식점들이 이제 대충 아니란 생각으로 이제 대충 뭐 해도 괜찮아, 어차피. 소비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기업들은. 왜냐면, 저 보세요. 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가 반드시 필요해요? 소비자가 필요해요. 그 해당 기업을 잘 운영해서 기업의 이윤을 많이 만드는 건 그 기업의 운영진과 기업의 노동자들이겠지만 사실은 소비자가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기업이 성장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공유는 매우 커요.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책임의식을 소홀히 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다 보면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게
그 소비자의 건강에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아이들 장난감 전수조사를 했는데 중국제 어린아이들 장난감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거의 80%인가 90%가 독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던지면 붙는 거 있죠. 그것도 그렇고. 그 요즘에 못 보잖아요. 옛날에 그때 한참 많이 나왔죠. 지하철에 이제 막 이렇게 파는 사람들도 그걸 많이 팔고 지하철에 돌아다니면서 그죠. 독성 물질이 그렇게 심각하대요. 이 기업 윤리 부분에.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깐마늘 있죠, 깐마늘. 그때 중국에서 완전 문제가 됐던 게 마늘 까는데 그거를 교도소에 일감을 줘가지고 교도소에 그 범죄자들이 그걸 마늘 까는데 손으로 까면 손이 너무 아프니까 입에 넣고 우물우물 뱉어가지고 까는 게 영상에 나온 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산 김치 그때 막 공포스러웠죠. 그 녹이 다 쓴 그 포크레인으로 막 이렇게 떠가지고 삭 같은 걸 퍼고 막 중국산 김치에 대한 공포가 막 아우 끔찍하죠. 제가 예전에 그 고시 준비할 때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그때 중국산 김치 엄청 많고 이렇게 고시원에 이런데 김치 무제한 했는데 다 중국산 김치죠. 제가 몸이 안 좋은 게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문제죠. 자, 여러분들이 핵심 쟁점으로 잡아야 되는 건 기업이 기업 윤리가 중요한데 기업 윤리는 사회적 측면과 사회적 책임 측면과 내부 조직 구성원에 관한 윤리적 책임이 있는데 이제 요러한 이슈들 그다음에 푹팡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사회적 책임 안에서도 소비자 보호 쪽에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 왜? 소비자가 있어야지만 기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이윤 추구를 존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윤리적 행태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언론과 소비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불매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저도 지금 푹 불매운동에 참여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야지만 여기서 정신 번쩍 차리고 하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불매운동과 이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집단소송이죠.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이게 참 안타까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허용하니까, 이게 한번 그런 기업체가 없어져 봐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맞죠? 그 기업체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러한 악영향이 있더라도 본보기로 기업 하나는 날려줘야지.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기업이나 그러면 안 되고, 자기들 돈벌이 하고자 사람들, 소비자들 목숨, 진짜 파리 목숨처럼 취급하는 그런 악덕 기업들 있잖아요. 악성 기업들. 그런 기업은 집단소송으로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아차 하고 정신을 차리죠. 네. 그래서 집단소송이나 불매운동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외부적 브레이크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 맞죠? 그래서 막 현대차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SNS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막 문제 제기를 해도 국토부에서 뭐 흐지부지 해버리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집단적으로 불매운동 하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좋긴 해요, 사실은.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거. 화학기업 등에서 옛날에는 이제 강이면 산이면 이런데 무장으로 오폐수 방류해가지고 어느 동네의 마을은 사람들 계속 암에 걸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있어요. 산업공장지대에 오폐수 무단으로 방류해버리고 유출시켜버려가지고 끔찍하죠. 진짜. 중공업지대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게 예전에 우리가 고도성장기 때 중공업지대나 이런 걸 너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국가에서도 생각을 못하고 기업체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공동체의 안전에 엄청나게 문제를 주죠. 맞죠? 오폐수, 무단 방류, 그 다음에 불법 쓰레기 투기들 이런 것들. 맞죠?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1편입니다. 1편이고 쿠팡 불매운동은 사실은 이것 말고 더 중요한 조직 내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2편에서
말씀드릴 거고 2편은 멤버십에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